정보처리 기능사는 수제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기쌤. 도움쌤입니다. 이렇게 강의로 처음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네요.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를 같이 달려보실 텐데요. 강의는 책에 있는 내용을 일단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핵심만 담아서 교환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단기 합격하실 수 있도록 이론 설명과 문제풀이를 함께 곁들여서 강의로 구성을 했으니까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1과목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의 첫 번째 챕터인 운영체제 기초 활용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운영체제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주요 운영체제의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먼저 운영체제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운영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 이 화면도요, 지금 운영체제 기반에서 돌아가고 있는데요. 자, 이 운영체제는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OS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로 하여금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걸?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는 뭐다?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요 내용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을 할 때 어떻게 사용을 하죠? 이제 윈도우 부팅을 해서 그 부팅 창이 뜨면은 이제 윈도우 화면이 나올 거고요. 그 화면에서 저희가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마우스나 키보드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어떤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운영체제 역할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운영체제의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요. 바로 사용자에게 이 프로그램을 좀 더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바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 이 개념을 머릿속에 일단 담아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시스템 자원, 무한하지 않잖아요. 이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운영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편리성을 제공을 합니다. 이제 간단한 마우스나 이런 화면을 통해서 쉽게 제공을 하죠. GUI라고 하는데요. 이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담당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운영체제 발전 과정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이거는 이번에 시험에 네. 2020년 사회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2020년 4회에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요거는 꼭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운영체제 발전 과정을 크게 4가지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1세대 일괄 처리 시스템은요, 이제 하나의 작업이 끝나기 전에는 다른 작업을 못하는 시스템이에요. 굉장히 좀 불편하겠죠. 네. 이게 나온 게 1950년대에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초기 일괄 처리 시스템의 이제 효시로 IBM의 이런 701 시스템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가장 처음에 1세대고요. 그 다음에는 다중 처리 시스템입니다. 이제 하나만 처리했던 그 시스템에서 이제는 둘 이상의 이제 CPU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병렬로 처리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네. 자, 이거는 이제 1960년도에 나온 기술이고요. 그때 나온 게 이제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이나 시분할 시스템, 그리고 실시간 처리 시스템 등의 개념이 등장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3세대는요, 범용 시스템입니다. 자, 범용 시스템. 말만 들어도 뭔가 좀 다 쓰일 것 같잖아요. 네. 자, 특별히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요,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중반에 이제 그 전에 운영체제 경우에는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뭐 군사용 목적이라든지 어떤 계산용 목적이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좀 더 이제 범용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사용이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세대 분산 처리 시스템은요, 이제 197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 시스템인데요. 서로 다른 장소에 위치한 컴퓨터 시스템의 기능과 자원을 분산시켜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일반적인 운영체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요 내용을 좀 쉽게 좀 암기를 할 방법이 있는데요. 자, 요것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 다, 범, 분. 자, 일, 다, 범, 분이라고 해서요. 외우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은요. 일을 다 하고 범죄는 분식집에 갔다.
와닿으시나요? 범죄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범죄가 분식에 가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일다 번분으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냐면요. 시험 문제에 이대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운영체제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자, 운영체제 종류 굉장히 많죠. 뭐 윈도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닉스, 리눅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쓰는 뭐 애플의 맥이라든지 그 다음에 핸드폰에 이제 모바일 안드로이드가 있겠죠. 네네. 네, 그 중에서 지금 알아볼 건 바로 윈도우입니다. 네, 윈도우. 아, 정말 많이 쓰시고요. 지금도 많이 쓰고 계신 바로 그 운영체제입니다. 자, 윈도우는 MS-DOS의 멀티태스킹 기능과요.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환경을 제공하는 응용 프로그램으로서 어디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S-DOS의 멀티태스킹 기능은요, 이제 그 MS-DOS라는 게 옛날에 쓰던 시스템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이제 했다면요. 윈도우에서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좀 더 사용자에게 편한 환경을 제공을 했다라고 좀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은 GUI입니다. 이게 중요 개념이에요. 네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험에 나왔기 때문이죠.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GUI 환경은요. 그래픽 환경을 기반으로 한 마우스나 전자펜을 이용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도요, GUI 환경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전자펜을 쓰고 있거든요. 좀 더 사용자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입출력의 기능을 이 아이콘, 이제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이 아이콘으로 좀 표현을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자, 이 아이콘들 여러분 보시면 보통 저희가 프로그램 실행할 때 아이콘 이렇게 해가지고 더블 클릭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 실행하잖아요. 이렇게 네. 실행을 하는데 이런 개념들이 다 GU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뒤에도 나오기는 할 건데, 요 반대되는 개념이 CLI예요. 그렇죠? CLI라고 해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예요. 말 그대로 키보드로 입력해가지고 처리하는 걸 CLI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CLI를 쓰려면은 여러분들이 명령어 같은 걸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관적으로 더블 클릭, 뭐 드래그 앤 드랍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GUI가 좀 더 익숙하기는 하죠. 맞습니다. GUI가 익숙한데요. CLI도 시험에서는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유닉스입니다. 자, 유닉스 1960년도에 나왔습니다. 네. 벨 연구소에서 최초로 만들었고요. MIT 같은 이제 학교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사 같은 기업에서도 공동으로 좀 개발한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상업용 유닉스가 많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솔라리스라든지 HPUX 그리고 AIX 등이 존재를 합니다. 네네. 그 중에서도 지금 중요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솔라리스는요, 시험 문제 실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솔라리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입니다. 어디서 만들었냐면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만들었는데요. 이 회사는 최근에 오라클로 합병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사가 워크스테이션이나 서버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을 위해서 개발한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포커스는 이제 서버 등의 이제 좀 규모가 큰 그런 시스템들에서 사용하기 위한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은 리눅스, 맥, 안드로이드 한 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리눅스는요, 1991년에 나왔습니다. 아, 되게 최근에 나왔네요. 굉장히 최근에 나온 운영체제입니다. 그래서 리눅스 토발즈가 만들었고요. 이제 프리 소프트웨어 정책, 그러니까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료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자유롭게 재배포가 가능한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눅스의 개발에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뭐 이제 기능도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신 그런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여담으로 리눅스를 이용해가지고 무언가를 만들면은 그 코드는 다 오픈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픈소스 이제 정책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코드를 다 오픈하고 그 오픈된 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뭐 이제 버그도 잡고 해서 그렇죠. 굉장히 안정된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너가 무료로 쓸 거면 네가 고쳤을 때도 남한테 무료로 줘야 된다. 약간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가볍게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맥입니다. 네. 맥. 많이 쓰시죠? 애플. 저도 지금 맥을 쓰고 있는데요. 네, 맥바돌이죠. 제가 좀 맥을 좋아해가지고 뭐 맥목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맥은 애플이
자, 애플은 많이 이제 알고 계실 거고요. 매킨토시용으로 처음에 개발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반의 운영체제입니다. 네네. 이제 GUI 기반으로 나온 운영체제가 계속 지금 발전을 하면서 지금 현재의 맥북에 탑재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안드로이드죠. 네. 안드로이드는 모바일 운영체제입니다. 일단 네. 모바일 운영체제고요. 리눅스 커널 위에서 동작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바와 코틀린 언어 기반의, 이건 이제 개발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바와 코틀린 언어로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요. 컴파일된 코드를 구동할 수 있는 바로 이 런타임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운영체제입니다. 말이 되게 복잡한데요. 핵심은 리눅스 커널 위에서 동작한다는 점, 그리고 모바일 운영체제라는 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자바랑 코틀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과거에는 좀 자바로 많이 개발을 했어요. 자바는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서 정말 재밌게 많이 다룰 내용이라서. 아, 재밌죠? 그래서 자바는 과거에 많이 사용했고, 최근에는 이제 코틀린이라는 언어를 이용해가지고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커널이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커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여러분들 CPU와 같은 이 하드웨어가 있어요. CPU도 있고, 여러분들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디스크도 있고, 뭐 램인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비트코인 이런 거 채굴할 때 쓰는 뭐 그래픽 카드도 있고, 이런 걸 그렇죠. 다 하드웨어라고 해요. 네. 이 하드웨어가 있고, 여러분들 그 소프트웨어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네, 여러분들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연결되는 게 아니라 운영체제에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운영체제 중에 핵심 기능이 커널이라고 있어요. 핵심 기능. 네. 이 커널을 통해서 자원을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커널이. 그렇습니다. 자, 리눅스 커널 위에서 동작한다는 건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운영체제 핵심 기능인 커널 위에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